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은호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종희 멘토입니다. 박종희 멘토님 처음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제아이의 고수로 굉장히 이름 높으신 분인데 이 서울경제TV를 선택해서 우리 막상막하 투맨쇼 시간을 빛내주실 것 같습니다. 뭐 새로운 각오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예, 앞으로 좋은 종목 많이 발굴해가지고 서울경제TV 시청자님들께 최고의 수익률을 안겨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워낙에 뭐 종목 발굴의 능력이 탁월해서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요. 자, 이제 주말을 설계해서 다음 주를 힘차게 걸어나가기 위한 막상막하 투맨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반기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정훈 멘토님, 예.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장은 갈팡질팡 장세라고 봤습니다. 연중 최저 환율 기록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이 됐었죠. 그러면서 외국인의 선물 매도 또는 현물 매도가 이어졌고요. 지수가 10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면서 연기금의 연기금의 매수세가 들어와가지고 지수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연중 최저치를 한번 갱신을 하게 되면은 또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 명심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수도 그런 투자 심리 악화로 인해서 좀 더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급락 가능성은 조금 배제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남은훈 멘토님은 이번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장 정말 재미없었죠? 예. 예, 지금 6월 들어서 처음으로 거래대금이 3조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투심이 전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장에서 진짜 재밌는 모습은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장 마감되도록요, 외국인들이 분명히 800억 정도의 순매도였습니다. 근데 시간의 종가 단위가 거래 끝나고 나서 지금 3천억 이상의 순매수로 잡혔다는 거죠. 지금 이러한 현상이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지금 블록들이 현재 전개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번 주 계속되는 기관의 매수세, 굉장히 의미 있는 매수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난 이제 6월 19일부터입니다. 6월 19일부터 현재까지 기관의 매수세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매월 윈도우 드레싱, 분기 윈도우 드레싱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분기까지는 별로 효용이 없고요. 그리고 이 반기에는 효용이 굉장히 큽니다.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확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물론 이제 기관 투신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환매의 가능성이 있는 금액이 1조 이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순매수를 하기에는 좋은 환경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이 삼성전자의 이 3D 프린팅 관련되어서 이슈가 나오면서 코스닥의 흐름들이 좀 테마주 위주로 좀 강세를 보였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역시 큰 흐름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코스닥 또한 뭐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굉장히 준 상태에서 그나마 이제 강보합에서 끝났다에 이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장 역시 굉장히 관망세가 많이 보인 오늘 장이었고요. IT군들이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좀 하락한 반면 또 자동차군들은 상승하면서 시장에 어느 적절한 조율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월이 끝나고요.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데요. 하반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하반기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거래량이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만 좀 넘어서고 환율만 안정이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지수 상승 가능해 보이고요. 특히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많이 빠졌었죠. 그러면은 코스닥, 낙폭과대 종목들 위주로 종목 견인으로 코스닥 지수 충분히 상승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그 작년에의 대자뷰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작년 이 6월 말부터요, 6월 말에 저점을 찍고 나서 10월 달까지 강력한 랠리가 나왔었는데, 이때 1770에서 2050포인트니까 2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의 주력이 누구였냐면, 바로 외국인이었는데, 그 외국인 중에서도 누구냐면, 유럽계 자금입니다. 근데 유럽계 자금이 한번 들어오고 나서요, 이 10월 이후부터 7개월 동안요, 계속적으로 팔았습니다. 계속적으로 팔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도 안 좋아졌고요. 그리고 소재 산업재군들이 꽤 안 좋은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유럽의 유동성이 보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계 자금이 다시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이들은요, 딱 2달 들어와가지고 2달 동안 종목들을요, 평균 한 40% 정도 상승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럽계 자금들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제가 대박 플러스 시간을 통해 가지고요, 유럽계 자금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 했거든요. 주말 재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꼭 보세요. 이 유럽계 자금이 몰려오면은요, 종목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급등하는 종목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꽤 높은 저는 장이다. 그래서 7월달 이번만큼은 서머 랠리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대박 플러스나 저희 무방 통해 가지고 꼭 오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여러분들 7월달 충분히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정리, 그리고 다음 주 전망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이제부터 오늘 장 우리 시장을 들었다 놨다,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괴롭혔던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삼성 SDI. 삼성 SDI는 크게 오늘 우리 장을 들었다 놨다기보다는 지금 정도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종목인 것 같아서 일단 한번 봤는데요. 삼성 SDI 한번 급등 이후에 계속 조정 중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한 열흘간 정도 잠깐 차트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 보시면은 6월 5일 날 대량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그러면서 17만 원대, 16만 원대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죠. 근데 조금 불안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게 여기 보시면 투자자별 매매 6월 5일 이후부터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지금 다시 매수세가 개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보통 개인들은 11선 또는 그런 저가 매수를 노리고서 이렇게 진입을 하는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제일모직하고 7월 1일 날 합병을 하게 되면서 시가총액 11조 규모의 공룡으로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뉴스 때문에 개인들이 붙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지금은 이런 삼성그룹주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보시기보다는 환율이나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남문우 멘토님께서는 삼성 SD 어떻게 보시는지? 예, 역시 뭐 이제 에버랜드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바로 이제 실적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중소형 이제 전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중대형 쪽에서는 좀 실적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SB 리모티브 같은 경우에도 참 이게 아직까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제 밸류를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삼성 SDI인데, 지난번에 이제 작년 10월 달에 한 고점이 나왔고요. 사실은 좀 고평가 구간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떨어진 다음에는 일정 부분 실적이 개선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밴드가 우하향으로 돌고 있다는 것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밀려 내려가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이제 삼성 SDI가 필요한 것은 2분기 실적의 성적표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성적표가 어떻게 A 플러스가 나오느냐, 아니면 낙제점이 나오느냐, 이 부분이 전부 다 확인하고 싶은 심리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온 이유가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일단은 살 만큼은 사두고 이제부터는 좀 실적을 한번 확인해보고 가자, 이런 쪽의 흐름들인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상승이 나온다면은 요 정도 지난번 고점 정도 16만 9천 원 정도 언저리까지는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거를 여기 올라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를 딛고 그 다음에 18만 원대 이렇게 행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이게 이제 2분기 실적이 최고의 포인트가 아니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박정영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갖다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든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예, 먼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하고 연계되어 있는 만큼 시장과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만약에 2020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삼성 SDI도요, 충분히 17만 원 이상 넘어가는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 지속적으로 불안하게 되면은 이것 또한 16만 원 이하로 떨어지겠지만은 15만 원 이하 때 워낙 튼튼한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감내를 하시면서 갖고 가는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환율에 대해서 사실 손실이 꽤 많은 종목이면 틀림이 없었던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참, 요즘에 핫한 종목이 이 LG 그룹주였는데요. 자, LG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LG 디스플레이 먼저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LG 디스플레이 차트 보겠습니다. 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29,000원대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보통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들은 11선 내지 21선에서 주가 조정을 받고 나서 한 차례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많은데요. 보시면은 LG 디스플레이 과거도 여기 보시면은 27,000원대 넘기고 나서 11선에서 다시 조정을 받고 나서 한 차례 더 상승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또 한 차례 상승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보시면은 11선을 받고 추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G3, 핸드폰 판매 실적 호저나 또는 OLED 관련해 가지고 실적 판매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지금 이런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보유자 입장이시라면은 끝까지 들고 가시면서 한 33,000원 이상 보시는 전략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접근하겠습니다. 일단 OLED 관련해 가지고요. 2분기를 기점으로 1분기 말이죠. 2분기를 기점으로 확실히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독일 자동차 회사에 플라스틱 OLED도 수출을 공급을 하기로 했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지금 이쪽 LED 관련해 가지고는요, TV용 OLED 관련해 가지고는요, 생산을 무려 하반기만 4배로 늘리겠답니다. 완전히 승부수를 던졌는데, 그냥 승부수를 던진 건 아니고요. 그만큼 지금 공급이 타이트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 하나 보시면은요, 저희 이제 실적을 주가로 만들어 놓은 그 그래프죠. 밸류밴드인데요. 이 앞에서 보시면 이 구간은요, 계속적으로 우하향 국면이었습니다. 우하향 국면이지만 이 구간은 이제 우상향으로 전환이 되는 지점이죠. 그러다 보면 여기서부터 주가는요, 이미 이러한 기대치를 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적정 수준의
상승 이후에 적정 수준의 조정, 그리고 이번 뚫어 나가는 모습은 충분히 이 33,000원 정도 라인까지는 상승하더라도 고평가 구간 아니고요. 기대치만 가지고도 저 정도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LG 이노텍 그리고 LG전자, LG 디스플레이 이 3인방이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시세가 쉽게 꺾이기보다는요. 아직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 한 33,000원 이상 정도 잡으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어떤 종목일까요? 스맥입니다. 스맥. 처음 들어보시는 분 많으시죠? 스맥. 그래서 스맥은 어떤 기업이고 어떻게 보실 수 있습니까? 예, 금일 스맥은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죠. 3D 프린팅 관련 업체로서 오늘 그 3D 프린팅 협회 임원단 참여 확장 기대감에 그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약간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 보시면은요, 3,000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D 프린팅 관련해가지고 9,000원까지 무려 3배나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21선 월봉상 21선의 주가 조정을 지지를 받고 나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9,000원, 7,000원, 6,000원 이상 뚫어내기에는 매물벽이 너무 높다. 이걸 한번 명심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일봉상 보시면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는 건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 중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별로 없는데 오늘 3D 프린팅 관련주들이 거의 모두 8%, 9% 또는 10%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나왔다는 것은 내일도 추가적으로 변동성에 의해서 시초가 또는 시초가 30분 이내에 승부를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누 멘토님은 스맥 어떻게 보시는지? 예, 소형주자 코스닥에 굉장히 감각이 좋으신 분 같아요. 이런 포인트를 갖다 잡아내고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데 저는 이제 밸류로 접근하겠습니다. 우선 이 3D 프린터 테마는 제가 그때 애초에 나왔을 때 그랬거든요. 삼성전자 빠지고 나서는 이 3D 프린터는 있을 수가 없다. 삼성전자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 하부 단계에 어떻게 이제 접목이 될 것인가의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3D 프린터 기계 관련된 기업들이 정말 이제 관련이 정말 되어 있는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이 스맥 같은 경우도 공작 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탄탄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지 사실은 기대감보다는 성과보다는 기대에 따른 주가 급등이 있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요 실적 그래프 한번 볼게요. 자, 실적 그래프를 보시면 작년 10월 달에는 실적으로 본 주가는 3,000원에서 5,000원 정도가 적정한 주가였죠. 그런데 실적을 넘어서서 완전한 테마성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테마성 상승은요, 얼마가 목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자기 실적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죠.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죠? 또 한 번의 파동이 있었지만 이번은 벗어나는 폭이 굉장히 작았고요. 지금은 5,000원 이하 가격에서는 이 기업의 현재 실적이 어떠냐면 우상향으로 계속 실적이 개선되고 있잖아요. 그럼 5,000원 이하 가격은 이 기업은요, 충분히 사볼 만한 적정한 밸류 가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나왔기 때문에 강력하게 전 초기형 매수를 권하지는 않겠지만은요. 일단 펀더멘탈 측면으로는 현재의 가격이 그렇게 아주 비싼 가격, 아주 고평가된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제부터 우리 멘토들의 수익률 점검 나서봐야 되겠죠.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6월 27일 금요일 막상막하 투매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무누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난 20일 풍산 종목을 매도 의견 주셨죠. 다음날 시초가인 27,050원에 마이너스 0.4% 손실로 매도 확정 처리됐습니다. 또한 삼성 엔지니어링을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다음 주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정동훈 멘토가 테크윙 목표가를 기존 7,700원에서 8,3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으니까요. 다음 주장 전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민규 멘토의 SK이노베이션이 13.9%로 한 단계 상승한 2위 자리를 차지했고요. 3위는 정재훈 멘토의 YB로드가 12.2%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위는 김선윤 멘토의 광동제약이 12%를, 5위는 조민규 멘토의 유니테스트가 11.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정동훈 멘토의 테크윙이 27.3%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정재훈 멘토가 차지했습니다. 누적 수익률 96.6%를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조민규 멘토가 다시 치고 올라왔습니다. 70.3%를 기록하며 당당히 2위에 등극했고요. 3위는 정동훈 멘토가 69%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상막하 투매쇼 명예의 전당입니다. 정재훈 멘토의 삼화 네트워크스가 금메달을 획득했고요. 은메달은 예병군 멘토의 바태기, 동메달은 정동훈 멘토의 컴퓨스가 명예의 전당을 빛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있는 막상막하 투매쇼. 과연 다음 주장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순위 변동률이 생길지 멘토들의 다음 주장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든든한 히든카드가 있으십니까? 시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강력하게 버틸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히든카드.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히든카드를 준비했는데요. 히든카드 공개하기 전에 지난번 제가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A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포트폴리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제 포트폴리오는 지난주 매도 의견을 드렸던 풍산, 식초가 매도 종목 개편 때문에 매도 의견 드렸었죠. 그리고 쌍용차가 4%, 삼성 엔지니어링이 3.9%, 그리고 대한항공이 마이너스 3%, 대한항공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CJ 대한태운이 강보합선, 그리고 SK텔레콤이 1.1%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쌍용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이 부침이 굉장히 심하네요. 짧은 템포에서 강력한 상승 이후에 거의 한 번에 눌림목 상승이 없이 제자리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면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쌍용차가 주가가 제자리로 들어왔는데 실적이 과연 제자리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식을 사서 견딜 수 있는 가장 큰 힘은요, 바로 기업의 내재 가치와 향후 실적입니다. 근데 실적이요,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어느 자동차 업종이 따라올 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매출의 성장률 나오고 있죠. 신차 효과 2분기에 나왔죠. 그리고 2분기 실적은요, 계속해서 1분기에 한 15% 정도 영업이익 증가될 것으로. 왜냐면 2분기가 또 성수기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이러한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게 뭐죠? 상식이 빗나간 주가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럼 주가는요, 상식이 빗나가면 반드시 상식적인 가격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최근 이제 연 3일 정도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흐름은 다음 주도 쭉 이어질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종목도 좀 좋은 타이밍에 매도하고 다시 또 잡고 하면 참 좋은데요. 사람의 한계는 이러한 최고점의 매도, 최저점의 매수. 꿈이지만, 그렇지만은요, 이건 아셔야 됩니다. 이 종목이 이 가격 88,000원이 끝이 될 것이지는 않다. 이거죠. 삼성이 지배구조 관련해가지고 전부 다 수혜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못 받은 기업, 이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삼성정밀화학, 이런 기업이 있거든요. 이제는 재평가되는 시점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79,100원대로 살짝 올랐는데요. 다음 주 흐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쉽지만 신규 종목 추천 관계상, 종목 신규 포트폴리오 편입 관계상 이 종목은요, 다음 주 시초가에 이익 실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이익 실현하지 않겠다. 괜찮습니다. 그대로 보유하십시오. 이번 여름장에 이들군들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대한항공입니다. 예. 여름 휴가철, 우리 이제 대한항공 주식 사신 분들은 아시아나나 저가 항공사 타고 다니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 좀 비싸도 대한항공 타야 됩니다. 주식 보유하신 분들은요. 자, 현재 0.3% 수익률은 이제 전체 수익률은 마이너스 3%인데 이게 지금 뭐냐면 한진 지원 관련해가지고 그죠? 좀 심리적인 리스크. 근데 이거는 연초에 이미 나왔던 이야기고 이제는요, 한진 그룹 자체가 안정적인 궤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여객이 많이 안 연나는데, 그런데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환율이 많이 이제 우리 원화가 강세되다 보니까 일본 고객은 없지만 중국 고객은 늘어납니다.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 저가 항공사 때문에 문제가 계속되었지 않습니까? 저가 항공사 이제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한계점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국적기가 이 화물 운송 부분에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유럽이 지금 유동성 공급을 했는데 어느 경제를 살리겠다고요? 실물 경제 살린다고 합니다. 실물 경제 살면 화물 물동량은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2분기 대한항공도요, 기관들이 뽑는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에 올라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J 대한통운입니다. CJ 대한통운. 이 종목은 이제 지난주 계속 뭐 탄탄한 흐름에서 살짝 이번 주 수요일 날요, 재밌는 흐름 나왔습니다. 그죠? 장중에 한 3% 이상 뚝 떨어뜨려가지고 이 추세가 깨어지지 않나, 이렇게 살짝 겁을 먹인단 말이죠. 그래 놓고요,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땡겨 놓습니다. 바로 땡겨 놓고 오늘 조정을 받은 상황이지만 이미 지금의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신고가 자리죠. 신고가 자리. 이 신고가가 넘으면은요, 택배기사 배달하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총알 배송이죠. 총알 배송. CJ 대한통운 역시 기대감 가지셔도 되고요. 어떤 포인트가 있다고요? 택배 운임 인상, 우체국 택배가 인상한다 그랬죠. 인상하게 되면 인상 효과 똑같이 누릴 수 있다. 이런 점은 굉장히 기대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을 지난주에 추천해드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지난주인가요? SK텔레콤은 지금 하나 주가에 빠져있는 게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무슨 가치가 빠져있다 그랬습니까? 하이닉스의 지분가치에 조정이 빠져있어요. 이 조정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요? 46,000원 정도. 하이닉스가 지금부터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요, 이 조정 가치는 4만 원을 넘겠죠. 그러면 기본적인 증권사의 목표가가 27만 원대 되는데 여기에서 4만 원을 더하지 않더라도 그 정도만 가도 정상적인 가격, 저평가된 가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적정한 가격 포지션은요, 충분히 27만 원대 정도가 나와야 된다. 역시 이 종목 또한 지금 왜 이런 봉이 굉장히 커지고 장중 변동성이 큰 상황이냐면 역시 신고가입니다. 신고가에서는요, 내가 뛰어가기 위한 에너지를 충분히 밥을 먹어야 되죠.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가기 위한 이미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의 마지막 정도 조정이 되지 않을까. 물론 주 초반에 살짝 조정이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조정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2분기 실적. 그리고요, 끝으로 워렌 버핏이 올해 들어서요, 제일 많이 산 종목이 뭔지 아세요? 네, 미국의 AT&T 통신주입니다. 우리 또한 통신주에 대한 기대치 새로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제가 추천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AS 마무리 짓겠고요. 이제 저의 히든카드 하나씩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어떤 것들이 나올까요? 예, LG그룹입니다. 아주 핫한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자,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마지막 히든카드입니다. 2차전지. 하하. 어떤 종목인지 아시겠죠? 난 모르겠는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개씩 열어볼게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LG그룹인데 요즘 이제 LG의 재평가, 그죠? 굉장히 놀랍G입니다. 그죠? G3 나오면서 놀랍G, LG가 보통이 아닌데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LG가 과도한 저평가 기간이 굉장히 길었죠. 왜 저평가가 되었냐면 LG그룹만 있었으면 저평가가 안 될 건데 누가 있었냐면 앞에 삼성전자가 있었단 말이죠. 삼성전자에 비하면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경이었습니다. 바로 어떤 것들, 롱숏 펀드가 작년 내도록 설쳤고 지금도 롱숏 펀드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 삼성전자의 자꾸 실적에 대한 이 추정치가 우려가 생기다 보니까 LG 쪽은 최소한의 방어가 있단 말이죠. 어떤 방어죠? 주가가 싸다는 방어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더욱더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LG그룹, 사실은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밸류상으로는 굉장히 고평가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은 고평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LG그룹주 아직도 좀 더 관심이 될 수 있는 그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카드, 연기금입니다. 우리 연기금 하면은요, 어떤 투자를 합니까? 굉장히 장기적인 포지션을 만들어서 굉장히 조금씩 계속 사는, 연기금 파는 종목이 별로 없죠. 근데 조금씩 계속 사는 이런 스타일을 보이는데, 이 기업은요, 이상해요. 이번 달 들어서요, 어마어마하게 샀습니다. 이 연기금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매수하는 거는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연기금이 막 그냥 소리 담는 거예요. 다 내놔! 내가 다 살게!
이 정도로 강력하게 쓸어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히든 카드죠. 2차전지. 2차전지 하면 LG의 다른 2차전지 뭐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지금 새로이 조명받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시장이 15년이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는 타이밍이거든요. 거기에 앞서서 지금 깨어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기업일까요? 어떤 종목입니까? 자, 보시죠. LG화학입니다. LG화학. 야, 참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LG화학의 슬픈 이야기들, 그죠? 2011년에 이 LG화학 정말 대단했지 않습니까? 예. 이때 차트 한번 보시죠. 2011년에 58만 3천 원입니다. 58만 3천 원. 이때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차화정 나왔고, 칠공주 나왔고, 뭐 다 나왔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100만 원 간다, 뭐. 그런데 아쉽게도요, 그 길을 기점으로 쭉 하락해서요. 어느덧 지금 가격이 얼마입니까? 29만 8천 원. 반토막이네요. 속이 다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타이밍에서 이제 부상하려고 하는 거죠. 바로 58만 원 3천 원까지 하루 만에 갈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서서히 살아나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이 화면 보시면은요, 지금 이 기업의 실적추인데, 이 보시면은요, 2011년도에 매출액이 성장이 이렇게 잘 되지 않습니까? 매출액이 시원하게 올라가는데, 매출액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요, 이익이 급증합니다. 그런데, 매출액이 정체되지도 않았는데, 이익이 먼저 떨어졌으니까, 매출액이 정체가 돼버리면 이익은 급강하죠. 그래서 사실은요, 11년을 지나서 12년 실적을 첫 번째, 나오는 이 정도 타이밍에 이미 LG화학은 당분간 사이클이 침체 사이클로 들어가겠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캐치를 하실 수가 있었어야 돼요. 여튼요, 그 기간 지나고 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매출액 정체 구간이 있네요. 매출액 정체 구간이 나온다는 것은 판매 단가들이 전부 다 화학 관련된 판매 단가가 계속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매출액 정체되는 기업은요, 이익이 급강하랍니다. 급강하. 근데 이익이 급강하는데 매출액이 이제 어느 정도 정제 마진 이런 것도 많이 생겼거든요. 전반적인 이제 스프레드가 아주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익이 못 따라서느냐? 바로 투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어디 투자예요? 바로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손실의 부분은 나중에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죠? 2차 전지로 채워야 된다.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이 전망입니다. 첫 번째는 2분기가요, 지금 이 화학 섹터들의 성수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화 강세가 역시 수익에서는 분명히 좀 제한적인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가격 밸류가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이고요. 즉, 석유화학 NCC 스프레드가 증가되고 있는데, 스프레드가 뭐냐면 원가 대비 판매가의 마진이라 보시면 돼요. 이 마진이요, 굉장히 좀 안정적인 것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해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역시 이제 전반적인 매출액을 증가시키고 원가 부분을 낮출 수 있는 좋은 부분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역시 계속 뭐 삼성 SDI처럼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소형 전지 제품이죠. 그래서 태블릿이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기기의 다양화 그리고 ASP 결국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해서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데, 거기다가 출하량까지 증가, LG 제품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출하량까지 증가되다 보니까, 이익은 앞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역시 이제, 내년의 키포인트는 바로 이제 이 중대형 2차전지고, 이 2차전지의 꽃은요, 중국에서 피죠. 그래서 중국의 왕성사 공급 효과. 지금 중국 메이저 5개 회사 중에서 3개를 갖다가 LG화학이 지금 납품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4개. 메이저급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LG화학의 배터리는 재밌는 사실은요. 중국의 기업만 관심을 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들어가 있는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이 이거 왜 이리 좋아? 이런 식으로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초점을 둘 만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이 그림이 바로 이제 원료와 상품의 스프레드, 요게 이익인데요. 여기 보시면 2012년, 13년, 2011년에 이 정도 되다가요, 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결국 LG화학이 실적을 떨어뜨리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2013년에는 바닥을 형성했다가, 2013년 말부터 2014년까지는 추세가 떠요.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네요. 그렇죠? 이런 스프레드는요, 한 번 좋았다가, 한 번 안 좋은 게 아니라 추세를 타고요, 좋아졌다가 안 좋았다가. 이게 바로 이제 산업의 경기 사이클이거든요. 역시 이제 납사의
폴리와 납사의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도요. 2012년까지는 최저점을 찍죠. 그렇지만 2013년에 점진적인 개선과 2014년에 지속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바로 이 LG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석유화학 쪽의 라인에서 수익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2차 전지까지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이 난다면 이는요, 이제는 다시 한번 매출액의 증가와 폭발적인 이익의 성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기관 컨센서스입니다. 기관들이 이제, 이 LG화학에 대해서 목표가를 선정했는데요. 대부분 이제 쏠려 있는 구간이요. 3만원대에서 35만원대가 제일 많이 쏠려 있어요. 이런 증권사에서 이 정도 가격이 목표가다. 근데 이 부분 간에 굉장히 격차가 많이 있었죠. 이제는요, 이 격차가 살짝 줄어들려고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요. 톡톡 나오는 게 여기서 목표 주가가 떨어졌던 때에서 이런 구간이 아예 없죠, 이제. 여기가 없고 위에가 툭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즉, 기관들이 볼 때 이익의 성장치, 기대치가 분명히 존재하다는 것을 이렇게 컨센서스를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그림 보시면은요. 결국 저의 밸류밴드 아닙니까? 실적을 뭘로 바꿔놨다고요? 실적을 주가의 차트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요거는요, 뭐까지 있습니까? 미래의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다 들어가 있죠. 네,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우하향, 계속 하향하던 게 언제부터요? 바로 올해. 역시 1분기를 지나서 2분기부터는요, 우상승으로 바뀝니다. 실적의 가치가 떨어졌다가 실적과 기대치가 올라간다. 그럼 주가는요, 당연하게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시점을 딱 출발해서 A 지점 포인트부터 B 포인트까지 올라가죠. 그간에 요 밑에 라인에서 돌았던 기업들은 이제 평가를 받아서 여기까지 오면은요, 이제부터는 기대치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기대치 평가를 향해서 C 포인트까지는 상승하겠네요. 그럼 C 포인트 가격 정도가 우리의 목표가가 될 것이고요. 현 가격이 바로 이제 우리의 매수가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어떻게 우리 이 종목을 다룰 것인가 보시겠습니다. 매수 가격은요, 29만원입니다. 지금부터 3,500원인데요. 좀 낮춰서 충분히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9만원을 매수해서 아까 기대치까지 33만원, 그리고 손절매 가격은 27만원. 그래서 보시면 은근히요, 29만원에서 33만원 약 4만원 정도예요. 조금 기대치를 좀 크게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거와, 그리고 지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요, 어느 쪽에, 이렇게 자금들이 과연 들어오면 어느 쪽으로 들어갈까?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오늘 제가 설명 다 하지 못한 좀 심도 있는 내용들은요, 여러분들, 일요일날 저녁 9시입니다. 일요일날 저녁 9시에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그러면은요, 오늘 제가 좀 추천해드렸던 종목과 진짜 중요한 7월장 어떻게 설계할 건지에 대한 내용까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요일날,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으로 저희 침 튀기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3D인데요. 자, 양재동입니다. 외교센터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제가 엄청난 정보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주차가 무료입니다. 예, 차 가지고 편안하게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7월달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뭐 예멘토, 정멘토, 도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뭐 멋지게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무의 히든카드 LG화학이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첫 방송인데요. 요새 그 시청자님들 많이 힘드시죠? 제가 종목 발굴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 시청자님들께 좋은 수익률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히든카드 키워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독과점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스마트 그리드. 세 번째 그리드, 워렌 버핏입니다. 그러면은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과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독과점, 나와 있죠.
독과점, 워렌 버핏이 정말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독과점, 이 회사는 그 산업에서 80% 이상을 독과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발전 설비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수력 발전 보시겠습니다. 화력 발전에서는 64%를 차지하고 있고요. 원자력에서는 93%, 그다음 송변전에서는 1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산업군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회사. 그러면 그 산업군 잠깐 보겠습니다. 이 산업군 같은 경우는 노후화, 그 발전 설비 노후화에 따른 장비, 그리고 그런 건설이 확대가 되고 있는 전망이 있고요. 되게 긍정적인 지금 상황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경기에 되게 둔감한 산업이어가지고 요새같이 불안한 장세에 뭐 SK텔레콤이나 KT 주가 방어주들이 있죠. 그런 산업군하고 같은 경기 방어주에 속한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여기 시청자님들께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키워드입니다. 왜냐? 온난화에 따른 전력난 많이 예상이 되고 있죠. 겨울철, 그리고 또는 여름철에 많이 더워지고 하면서 난방 많이 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름에는 또 에어컨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정부 정책 과제로 보시면은 제1차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 개요해가지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그런 전력난, 스마트한 전력난을 구축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주가든 정부 정책에 그 관련된 주가들 많이 가는 거 오래된 투자자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다음은 세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입니다. 이 종목은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원칙에 너무 적합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워렌 버핏 너무 익숙한 익숙한 사람이죠. 보시면은 워렌 버핏 단순하게 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미래가치 집중하라, 수익성에 투자하라, 다음에 장세에 휘둘리지 마라. 이런 투자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바로 한전 KPS입니다. 한전 KPS.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과점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전력이 모회사입니다. 한국전력 너무 탄탄한 회사이죠. 100% 출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에서 그 지분율 구조가 64%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에서 지분율이 5%,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20%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지분 구조가 90% 이상을 외국인 기관에서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그 유동 물량으로 인해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데 차트 보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KPS 차트입니다. 한전 KPS 차트, 잠깐 월봉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액면가 200원이라고 해가지고 무시했던 사람들 정말 많았습니다. 액면가 5,000원은 돼야 적어도 투자해볼 만한 회사 아니냐. 하지만 보시면은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그라운드가 너무 대단한 회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12,500원에서 처음에 24,000원 2배 상승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보니까 45,000원, 7만원까지 찍었었죠. 그러고 나서 다시 주가가 반토막 난 이후에 지금 다시 7만원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 봤을 때는요, 12,500원에서 3만원 갔을 때, 2배 올랐을 때 비싸 보였겠지만은 막상 또 지나고 나면 또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갑니다. 주가는 한번 탄력성이 붙으면은 과감하게 오르는 경향이 큽니다. 특히 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더더욱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고가 보시면은 7만원 부근대를 지금 갱신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은 잠깐 수급 동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동향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동향을 잠깐 보시면은요, 외국인하고 기관, 처음에는 외국인이 한 65,000원대에서부터 좀 내려볼게요. 보시면은 외국인이 65,000원대부터 67,000원대까지 계속 물량을 늘려갑니다. 그러면서 기관과 개인은 계속 팔고 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되면서 수급이 바뀌고 있죠.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이 6월 달 초서부터 다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은 또 던져내고 있습니다. 서로 6만 5천 원대, 6만 7천 원대에서 물량을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서 가격은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이 구간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시장이 뭐 2020을 간다 이러면은 주가 탄력성이 이쪽으로 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러면서 제가 준비한 그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워렌 버핏 말씀을 드렸었죠. 워렌 버핏 말씀드리면서 수익성 미래 가치에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 얼마나 좋은지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출액 2011년대 9천억이었죠. 다음에 또 증가해서 1조 1,000억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당기순이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앞으로 증가될 예상 가능한 종목, 수익이 가능한 종목을 선별을 하는데 더 중요한 부분이 있죠. 부채 비율 36%, 보통 제조 평균이 200%,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데요. 유보율은 더 좋습니다. 여기 5,000%, 지금은 6,000%가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장담컨대 유보율하고 부채 비율 이렇게 좋은 회사, 안정성이 있는 회사 찾아보기 정말 힘듭니다. 이거는 독과점 업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준비한 한정 KPS 다시 차트를 보시면서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죠. 수급이 어디서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이 6만 7천 원대하고 6만 5천 원대 부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거, 이걸 명심을 하시면서요. 개인들은 계속 털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10만 원도 넘을 수도 있었고요. 나중에 14만 원까지 더블 상승할 수도 있다는 거 명심을 하시면서 전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많이 불안하죠. 그러면서 환율이 한번 다시 좀 저점을 갱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올려잡지 않고 67,200원 매수가로 정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손절가는 이 저가 61,800원 이탈하면 손절하는 걸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77,000원 신고가 갱신을 목표가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전략을 제시해 드릴 거고요. 이게 상황이 더 좋다 싶으면은 나중에는 14만 원까지 더블 이렇게 보도록 하는 전략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히든 카드 종목 이렇게 설명을 마쳐 드렸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지금까지 막상막하 투맨쇼의 히든카드 종목이었는데요. 박지영 멘토님, 오늘 첫 출연하셨는데 소감은 좀 어떠세요? 긴장이 많이 됐지만, 여기 그 남우는 멘토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덕분에 방송 이렇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고, 여기 시청자님들께 좋은 수익 주기 위해서 종목 발굴 열심히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방송에 이렇게 잘하기 힘든데요, 그죠? 종목도 상큼하고, 우리 루키 한번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 알찬, 막상막하 투맨쇼가 되었습니까? 자, 우리 다음 주에도요,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은 수익을 한번 만들어가는데 열심히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힘껏 구호 하나만
외치시죠. 파이팅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막상 막하 투맨쇼 파이팅!